돈이 흐르는 스토리 돈맥을 좀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특별 손님이 있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19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좀 풀리면서 이제는 좀 여행에 대해서 해외 여행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1월 해외로 나간 여행객이 178만여 명으로 1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12배 넘게 급증을 했습니다. 여러분은요, 해외 여행할 때 가장 먼저 뭘 하실까요? 비행기 가격 비교부터 숙소, 그리고 또 액티비티까지 취향에 따라서 검색과 비교를 시작하시죠. 네, 오늘은 바로 그 여행의 출발점에 있는 마이 리얼 트립 대표와 함께 합니다. 마이 리얼 트립 이동건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리고 항상 저희에게 냉정한 투자의 판단에 눈을 뜨게 해주는 든든한 버팀목 배태준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여행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관광객 1,000명도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관광산업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 관광 시장이라는 것을 이제 인바운드랑 아웃바운드로 크게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인바운드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쓰는 그런 시장인 거고요. 반대로 아웃바운드는 내국인이 해외에 나가서 해외 여행으로 쓰는 이제 그런 비용들을 이제 시장으로 묶는 건데요. 인바운드랑 아웃바운드를 이제 합치면 보통 한 코로나 이전, 이제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74조 원 정도 보고 이 규모가 대충 이제 인바운드랑 아웃바운드가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의 뭐 국력이나 이런 인구수 이런 거를 해보면 사실 지금 아웃바운드는 글로벌 8위 수준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분들이 코로나 이전에 사실 굉장히 해외를 많이 나가셨고 이제 코로나가 또 끝나고 나서도 앞으로 이제 그런 게 유망한데요. 아직 이 인바운드 시장은 조금 더 성장 여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 뭐 세계 한 주요 51개국 정도가 지금 GDP 기준으로 했을 때 관광산업 기여도 평균을 한번 내봤는데 이게 한 10%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뭐 한 2에서 4% 정도? 그러니까 아직 이제 좀 글로벌 유망한 나라들에 비해서는 GDP 대비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는 않고요. 지금 여기 지금 화면으로 나가듯이 이 글로벌 경쟁력 순위도 물론 이제 15위면 굉장히 좋지만 또 우리나라의 그런 국력이나 이런 거에 비했을 때는 아직은 조금 더 성장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죠. 예. 네, 그렇군요. 네, 최근 여행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트래블테크도 주요 산업으로 키우려는 글로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트래블테크가 정확히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예전 생각해보면 여행은 다 오프라인에서 해결을 했어요. 오프라인에서 표를 사고 현지 가서 뭐 이제 식당도 구하고 액티비티도 현지 가서 하다가 이게 온라인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무슨 온라인 플랫폼 에이전시, 뭐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 OTA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인터넷으로 뭐 항공권을 사고 식당을 예약하고 그다음 액티비티도 구하고 이제 이런 패키지도 인터넷으로 사다가 여기에 이제 AI라든지 그런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하면서 일종의 트래블 테크가 되는데요. 뭐 구체적으로는 뭐 AI를 기반한 추천 서비스라든지 뭐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가상의 그런 뭔가 공간에서 미리 좀 체험을 해본다든지 뭐 이제 길 안내 통역이라든지 뭐 환전이라든지 현지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들도 다 한 번에 연결을 해서 준다든지 뭐 IoT를 통해서 객실을 관리한다든지 뭐 비대면 결제나 체크아웃 등 이런 다양한 것들로 넘어왔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물론 이제 기술적 발달이라든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전면적인 비대면화가 되면서 이런 트래블 테크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트래블 테크를 통해서 개별화, 맞춤화, 딱 나한테 맞는 나만의 유일한 요즘 이 사람들이 많이 추구하는 이제 그런 여행으로 가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하고 있는 그게 이제 트래블 테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개별 맞춤형 여행. 네, 이 트래블테크 기업 중에 한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의 특별 초대 손님, 마이 리얼 트립은 과연 어떤 회사인지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마이리얼 트립은 제가 11년 전인 2012년에 창업한 회사이고요. 당시에는 이제 여행자들이 현지에서 가이드 투어를 이제 쉽게 찾을 수 있게 가이드 투어 중개로 서비스를 시작해서 14년도에는 이제 티켓, 그리고 16년도에는 숙박, 18년도에는 항공,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심했던 20년도에는 국내 여행까지 지금 확장을 하면서 여행자에게 필요한 A부터 Z까지 모두 제공하는 서비스고 저희는 저희 같은 서비스를 여행 슈퍼앱이라고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여행 슈퍼 앱이다. A부터 Z까지. 네. 이 마이 리얼 트립을 창업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네, 당시 대학교 졸업반이었는데요. 대학교 졸업반 때 창업을 한 케이스이고 사실은 한 번 대학교 재학 중에 창업을 했다 실패한 경험이 있었고 네. 두 번째 창업은 이제 굉장히 뭘 할까? 한번 두 번째 창업에 도전하고 싶은데 뭐가 적합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한번 이제 내가 좋아하는 아이템, 첫 번째 창업은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어떤 창업은 아이템이었을까요? 첫 번째 창업은 크라우드 펀딩. 오히려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좋은 아이템이었는데 네. 당시 이제 막 제가 애정하던 아이템은 아니었고 네. 두 번째 창업 이제 고르면서 아이템을 고르면서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고민을 좀 해보자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학생이다 보니까 여행이 떠올랐고 당시 또 이제 자유여행 시장이 굉장히 붐이 일어나던 시기였어서 네, 마이리얼 트립은 여행 아이템으로 고르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여행을 워낙 좋아해서 아, 네, 여러 가지 앱을 쓰지만 마이 리얼 트립도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네. 이 보복 소비가 우리가 보복 여행으로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여행극이 급증하고 있는 시기 아닙니까? 그런 만큼 현재 월간 거래액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네, 저희 이제 여행 산업 같은 경우에 성수기 비수기가 좀 구분이 있고요. 이번에 이제 여행이 재개되면서 이번 겨울 성수기 때는 월 760억 준 수준까지 이제 올라갔었고 네. 현재는 이제 그거보다 약간 내려간 상황이고 이번 여름 성수기 때 또 이제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여름 성수기가 더욱 기대가 되는데 이 관광 산업의 디지털화, 이 디지털 전환이 K 콘텐츠와 결합한 시너지 확대 등을 통해서 아무래도 우리 경제 든든한 먹거리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트래블테크 현황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일단 우선 인터넷으로 여행 관련된 예약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업체의 총수는 한 19,000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 온라인 여행의 매출액은 한 18조 원, 이 중에 이제 모바일이 11조 원 정도 되는데요. 아직 이 규모로는 아직 완전하게 커진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매년 10% 이상의 급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2020년부터 22년까지는 뭐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 좀 줄었는데 23년, 24년, 25년 이제 앞으로 향후에는 다시 이것들을 회복할 수 있다. 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있고요. 근데 주요 업체들로는 여기 나오신 이제 마이 리얼 트립뿐만 아니라 뭐 야놀자나 여기어때 같은 이제 그런 약간 전문화된 트래블 테크들이 있고 뭐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아예 그런 빅테크들 이제 거기서 포털 앱들에서 이제 제공해주는 서비스들이 있고요. 여기들이 기존의 그런 예약 서비스에 더해서 약간 이제 무슨 추천이라든지 액티비티라든지 그런 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이제 트래블 테크로 진입하는 이제 그런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마이리얼 트립의 경우 저가 항공권 판매를 통한 고객 유입이 있을 텐데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마이리얼 트립을 운영하면서 항상 가장 큰 고민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마케팅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네. 있었습니다. 네, 근데 생각해 보면 여행자들 입장에서는 모두 항공권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쵸. 누구나 이제 저렴한 항공권을 원하는데, 원하죠. 네, 저렴한 항공권을 팔면 만약에 한국에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이 1,000명이면 1,000명 다 마이리얼 트립으로 접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18년도에 항공권 판매를 시작을 했고, 작년 2022년 이제 저희 추산 규모로는 온라인 항공권 부분에서 이제 국내 3등 정도까지 이제 네. 올라왔고요. 올해는 국내 3등뿐만 아니라 국내 1위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매출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어떤 걸까요? 저희는 이제 10년 동안 저희가 가장 집중했던 카테고리인 투어 앤 액티비티 카테고리가 가장 강하다고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실제 거기서도 매출 비중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듣기로는 이 투어 앤 액티비티 시장 점유율이 무려 34%라고 하는데 마이 리얼 트립의 캐시카우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네, 계속해서 이제 투어 앤 액티비티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10년 전에 이제 마이리얼 트립 투어 앤 액티비티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한국 여행 시장에 투어 앤 액티비티라는 영역 자체가 생소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가장 강력한 캐시카우로서 마이리얼 트립에서 현금을 창출해내고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네, 타 업체와 다른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여행의 앞단, 그러니까 항공권이나 숙박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고, 실제 거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경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여행이라고 했을 때는 뭐 항공권, 그러니까 어떻게 가느냐, 혹은 숙박, 어디에 묵느냐라기보다는 그 현지에서 뭐 가본 곳, 먹은 곳, 그리고 즐기는 것들을 보통 여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투어 앤 액티비티 분야에 이제 가장 많은 투자를 했었고, 이런 투자를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제 집행해 나가면서 지금은 가장 다채로운 현지 인벤토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더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네, 해외 여행객이 급격히 증가를 하면서 여행 플랫폼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경쟁 시장에서 어떤 강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마이리얼 트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여행 플랫폼 시장 중에서도 계속해서 반복 말씀드리지만 현지 투어 앤 액티비티 분야의 강점을 갖고 있는 플랫폼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그치지 않고
저희가 최근에 숙박 서비스도 런칭을 하고 항공권 서비스도 계속 강화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여행의 A부터 Z까지 모두 제공하는 이제 진정한 슈퍼앱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익숙한 여행 서비스들은 많지만 내가 항공권, 숙박, 투어 앤 액티비티, 뭐 여행자 보험, 렌터카까지 다 이 앱 하나에서 할 수 있어라는 앱은 아마 시청자분들도 잘 떠오르지 않으실 건데요. 이게 이제 저희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주요국들의 트래블 테크 기업 그 육성 현황도 알아보고 싶은데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익스피디아 등이 트래블 테크가 포진을 하고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시트립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아시아 최대 온라인 여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 글로벌 현황이 좀 어떤지 자세히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아까 우리나라는 시장이 뭐 18조, 11조 정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글로벌은 훨씬 큽니다. 그래서 2020년 기준 OTA로만 봤을 때도 한 500조 정도 되는데 2025년에는 뭐 1000조 가까이, 거의 연 2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부킹홀딩스, 익스피디아, 에어비앤비, 이제 미국이나 서구권 계열인 거죠. 그다음 시트립, 이제 중국 계열에 이렇게가 지금 4개가 빅4로 해가지고 합계 점유율을 거의 95% 이상 보는 일종의 과점 시장인데요. 아까 이제 저쪽 대표님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 모든 회사들이 굉장히 슈퍼앱, 그러니까 하나의 그 자기네 이 그룹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인수합병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익스피디아 안에는 뭐 호텔스닷컴이나 트립하고 뭐 부킹홀딩스 안에는 뭐 프라이스라인이나 뭐 아고다, 카약, 뭐 시트립 안에는 스카이스캐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다 각기 다른 앱들인데 실제로는 하나의 뭔가 그룹으로 점점 이렇게 안에다가 끼워가지고 점점 이 안에서 서비스를 다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슈퍼앱화 되고 있는 게 이 시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트래블 테크가 미래 산업뿐만 아니라 또 부의 재분배를 강화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점에서 그런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행 패러다임의 변화랑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종래 오프라인 패키지 중심의 여행에서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짜준 데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데도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 유명한 데 중심으로 가게 되는데 이 트래블 테크라는 건 수요자 중심의 여행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여행 일정을 짜거나 변경하거나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만족도도 높고 여행 경험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들이 다양해지고 종래에 유명하지 않거나 종래에 잘 가지 않았던데도 나는 정말 가보고 싶어 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재분배의 효과가 또 있으려고 하면 이런 트래블 테크도 있지만 부대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뭔가 좀 서비스의 확충이라든지 뭐 인프라라든지 좀 바가지나 그런 좀 불필요한 그런 경험들을 좀 줄인다든지 이런 노력들도 함께 좀 수반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부의 재분배 효과까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트래블 테크에 대해서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마이 리얼 트립은 해외 사용자 현황이 좀 어떨까요? 해외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을까요? 네. 지금은 마이를 트립은 한국어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한국에 사는 분들이나 아니면 해외에 사는 교민들만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이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작년에 스타트립이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한국인들이 해외 나가는 걸 아웃바운드라고 부르고 외국 분들이 한국으로 관광 오는 것을 인바운드라고 부르는데요. 이 인바운드에 초점을 맞춘 스타트업을 인수하고 지금은 인바운드 사업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립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유력하게 가장 첫 번째로 타겟하고 있는 관광객은 그러니까 한국으로 여행 오시는 일본인 관광객분들이어서 당장은 이제 일본 분들을 타겟으로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국내 플랫폼에서 글로벌 플랫폼으로 변신할 예정이 있는 건가요? 당장은 이제 인바운드 쪽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요. 왜냐하면은 생각해보면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지만 가장 큰 변화가 한국이 갖는 문화적인 위상, K 컨텐츠, K-팝, K-드라마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큰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인바운드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요. 인바운드 사업이 잘 또 진행이 된다면 나중에는 글로벌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에서도 정말 높은 순위에 오르는 네. 앱이 되기를 좀 기대해 봐야겠는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마이리얼 트립 대표 모시고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배태준 변호사께서 이 마이리얼 트립의 강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제가 직접 뭐 제 생각도 있지만 제가 어떤 이거를 찾아보다가 약간 공신력 있는 어떤 이제 기관에서 이제 마이 리얼 트립에 대해서 평가한 그 문장을 읊어드린 게 나을 것 같아요. 국내외 다양한 여행 상품과 액티비티 등으로 차별화된 시장을 개척 중인 벤처 기업. 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도전과 혁신인데 보면 이게 글로벌하게 가면 워낙 이런 빅테크들의 경쟁들이 되게 많고 거기다 코로나 시대가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액티비티라든지 다양한 연결 상품들을 계속 개발하려는 이제 그런 노력들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그런 약간 AI 기반으로 뭐 약간 챗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간 맞춤형, 추천형 이런 서비스들도 제공하는 이제 그런 혁신을 하고 있고, 아까 또 인수해가지고 새롭게 나가는 뭐 이제 새로운 손님들을 또 모시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다 보면 한국 그런 K 컨텐츠나 이제 한국의 그런 관광 산업의 발전과 함께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해외 앱들과 경쟁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슈퍼 앱이 한국에서 하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도전과 혁신, 다양한 상품, AI 기반, 맞춤형 컨텐츠 이런 것들이 정말 핵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돈이 흐르는 스토리에서는 나의 리얼트립 이동건 대표와 배태준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